그래서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대형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그런 대형 시장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중소나 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건데 뭐 저런 구분법을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크고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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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저 코스피 코스닥은 네. 시장 이름이에요. 시장 이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시장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 시장에 내 주식을 올린다. 그게 상장이에요. 상장한다. 근데 시장에 올려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하세요라는 게 상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장. 이번에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조 시가총액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야. 일조냐. 그럼 1이다. 그렇죠. 그게 PBR이에요. 그 PBR을 어디다 발표돼요? 예. 그럼 그냥 손쉽게 그 회사 누르고 PBR 치면 옆에 바로 다 딸려 있어요. 너무 그러면- 쉬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자산 대비해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 반대로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PBR이 낮은 데를 노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는 계속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저게 PBR 지수인데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저평가 기준이죠. 제가 일상용어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네. 제가 공장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재산이 얼마요? 그러면 나 집 한 10억 있고 차 1억 있고 뭐 시계 1억 있고 연봉 1억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15억짜리 정도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줬어. 당신을 사겠어. 이러고 샀어. 그리고 이게 김어준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 주식은 15억으로 출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PBR 1입니다. PBR 1. 이 사람을 사서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15억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14가 되고 13억이 돼.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왜냐? 아유 아까 연봉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 정리해고 대상이래. 그럼 내년부터 연봉이 빵이 될 건가 봐. 그러니까 15억짜리로 기대해서는 안 돼. 14억으로 기대해야 돼.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5억이라고 바꿨는데도 15억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안 해주고. 14억, 13억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년에 임원으로 승진한대. 그럼 연봉 2억이 될 건가 봐. 그러면 이걸 내가 15억에 내놔도 16억, 17억으로 사람들이 봐줘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PBR이 1이 안 됐던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안 좋게 본 거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투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ETF. ETF가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이죠.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ETF를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셔서 한국의 주식시장 5천 간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안 사고 보시는 것처럼 ETF를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들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정책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하든지, 하나는 남한테 맡기든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펀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1,000만 원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 나거나 이제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동안 이제는 계속 돼 왔던 방식인데 이 펀드가 약점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펀드 매니저가 무슨 종목을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냐면 해지하는데도 되게 힘들어.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도 해지도 좀 어렵고 쉽게 말해서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펀드를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를 만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남한테 맡겼는데 돈을 이제 나의 결정권이 좀 높아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공장장님 여기 10,000원 넣으세요. 나도 10,000원 넣게. 형님도 10,000원 넣어. 이렇게 딱 항아리 안에 30,000원이 있어. 요거가 펀드예요. 이 펀드 상태, 이 항아리 상태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식처럼 시장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지 않고 나 저 펀드에 요만큼 권리 있거든. 이거 살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펀드에 대한 권한을 사고 팔도록 형태를 바꿔서 여러분께서는 주식시장에 딱 가보니까 주식도 있고 ETF도 있네.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펀드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펀드가. 그거를 펀드를 매일매일 사고 잠깐만요. 팔 수도 있어요. 저 코스피 200이라는 ETF에 10,000원을 사면 내 10,000원이 사실은 저기 있는 저 비중대로
쫙 나눠지는. 2,100원은 삼성전자, SK는 1,000원, 저 뒤에 있는 현대로템은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진 걸 내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더 낮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것보다 네. 이 ETF를 사면 삼성전자를 20%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오르면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를 다 쉽게 말해서 먹지만 여기서는 1%만 먹는 거예요. 20%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망할 때도 덜 망하는 거죠. 덜 망하죠. 네. 덜 망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자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초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살까가 지금 계속 고민이잖아요. 이제 계좌를 텄으니까.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것도 멀고 무섭다. 복잡하고 무섭고 재무제표 분석까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좋은 거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사면 되지 않아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 내가 종목을 많이 투자하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종목, 30종목을 두고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특히 초보 투자자나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제한해야 됩니다. 최대 4개에서 5종목이요. 4개 5개 이상 하지 마라.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탑으로 찝는 건 사실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의 규칙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중에서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뭐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을 잃지 마라.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돈을 벌려고 하죠. 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저걸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벌려고 막 엄청나게 돈 벌 거야라고 난 투자를 시작하면서 잃지 말아야지라고 행동하면요. 그리고 투자하면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정보를 선정할 때 이 미인 대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알려진 케인스가 한 얘기인데요. 투자를 미인 대회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미인 대회에서 우리가 누가 우승할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나의 기준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예쁜 사람 이렇게 선택하겠죠. 근데 결국 우승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인기 투표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가 예쁘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어렵지. 남의 기준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향성을. 그래서 또 한 발자국 나가면 뭐냐면 그럼 남들이 예쁘다는 기준은 뭘까? 그 원칙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좋아서 삽니다. 저에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렇죠. 나 이거 위에서 너무 좋아 보여. 사실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좋게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건 초보 때부터 고수 때까지 다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주식은 마지막에는 인기 투표야.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으면 안 오릅니다. 반드시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인기 있는 주식이어야 된다. 자, 미국에 상장된 주식인데 2020년도에 이 주가가 $10였습니다. 근데 거의 3년 만에 3배 이상이 올라서 $37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 회사가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투자 못하죠.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올라? 그런데 다음 장을 볼게요. 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37불이 1년 만에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03년이 오히려 투자를 했어야 될 시점이네. 그렇죠. 그렇죠. 모두 다 얘기할 때 사실 내가 만약 주가가 높다고 투자 안 했다면 사실 큰 실수를 한 땅을 거죠. 치고 후회했겠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인데 갑자기 증가를 해요. 저 기준이 필요해요. 주도주를 투자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기준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무식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어가지. 얼마나 장기를 네네.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기는 제가 볼 때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뭐냐면 투자를 오래 한다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하지 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다는 걸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야 주식 사고파고 하지 말고 괜찮은 거 하나 사서 그냥 오래 들고 있어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난 이 주식을 평생 갖고 있을 거야. 오를 때 갖고 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 아니구나. 투자를 오래 한다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투자 자체를 오래 하는 것이지 들고 있는 종목은 그때그때 사고 팔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를 치잖아요. 그러면 힘 빼고 쳐 이런 얘기를 첫날부터 배우는데 죽는 날까지 안 돼요. 힘 빼고 친다는 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쌀 때 사는 거야. 파란 불일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떨어진다 파란 불이면 불안하고 불안하지. 두려워서 팔기 바빠요. 불안하지. 이거를 바꾸는 게 평생 안 되는 원리거든요. 그렇지. 그 원리를 아가 때 처음부터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본능과 직관과 싸워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거든요. 그렇지. 반대가 돼야 돼요. 나만 지금 놓치고 있나 기회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소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첫 번째는 생존 소비, 생존 소비? 두 번째는 생활 소비, 그리고 과소비, 중독 소비인데요. 어. 저기에서 과소비와 중독 소비를 무조건 줄여야 돼요. 자, 생존 소비는 없어서 사는 거예요. need. 오케이. 네. 그리고 생활 소비는 망가져서 broken. 오케이.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과소비는 뭐냐면 더 좋아 보여서. 저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씩은? 가끔씩 필요하죠. 가소비. 가끔씩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사는 거. 저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 소비예요. 예. 근데 지금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AI 얘기했지 않습니까? AI가 저 중독 소비를 극대화시켜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살 필요 없는데도 계속 이 쇼핑 플랫폼에서 못 벗어나게 하죠. 맞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요. 예.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요. 대부분 광고 수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시면요. 둘이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베트남 여행 얘기하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베트남 여행 광고가 떠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중에 하나만 클릭했다라고 하면 연관 광고가 또 지속적으로 뜨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패턴 안에서 AI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적기에 딱딱 제공해 주니까 거기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자금을 조달해야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꼬우든지. 예. 은행에서 꼬을 때는 당연히 이자를 내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자는 안 나갑니다. 대신 배당을 줘야 됩니다. 배당을.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준다. 근데 배당은 사실은 선택 사항이거든요. 주주들이 모여서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동안은 대주주들이 그냥 결정해 버렸으니까 배당 안 해주고 기업에 돈이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 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줘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총론을 다시 한 번만 살짝 제가 이제 첨언 드리면 예. 만약에 주가가 올라요. 그렇게 해서 나 돈을 벌었어. 또는 뭐 내가 한 게 내려갔어. 그럼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뭐 스포츠 토토든 뭐든 아무튼 결과값을 놓고 그냥 배팅하는 거. 근데 주식이 로또나 토토나 뭐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당입니다. 주가 올라갔네 돈 넣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주주가 돼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잘 자본금 가지고 잘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그럼 다시 나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줘. 이게 원래 주식 투자의 본령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배당이란 기능이 없으면 그냥 돈 넣고 돈 먹기하고 똑같아요. 그치. 근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후진적이었던 이유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이고 배당을 안 해도 욕을 안 먹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머릿속에서 그걸 염두에 놓고 하는 투자가 선진 투자고 정상적인 투자인데 배당을 머릿속에 지우고 나서 하는 투자는 이거는 돈 먹기 야바이 판이 되는 이거는 거죠. 투기다 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 정상적으로 돼야 시장이 선진화되는 거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정부가 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 배당 투자가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